주식메이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종목은 비덴트가 되겠는데요. 비덴트가 37,700원까지 도달했었습니다. 12월 1일자에 고점에서부터 거의 30-40%좀 하락을 한 그런 모습인데, 자, 이 30%까지 이제 하락을 한 바로 이 지점에서 지지를 받았을지 아니면 추가 하락을 할지, 그것을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21선과 61선 딱 중간에 위치한 그런 상황입니다. 기술적으로 봐야 될 것이 있고, 그리고 또 수급적인 거, 그리고 가상화폐의 흐름들 다 같이 체크를 해야 되죠. 먼저 수급을 보시면, 자, 외국인이 한 달 동안 337억을 샀고 기관은 100억을 샀죠. 개인이 매도한 440억을 외국인과 기관이 나누어서 가져간 그런 흐름입니다. 그럼 외국인과 기관 최근 한 달간 매수한 이 주체는 손해죠. 손해입니다. 이들이 한 달간 여기서 이제 매집을 했는데, 이들의 평균 매수 단가가 이 정도가 된다는 거죠. 3만원대. 3만원대 초반에서 매수를 했단 말이죠. 그럼 이들이 수익을 내고 나가려면 어느 가격에서 정리해야 될지 내용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의 이제 수급 상황을 본다 그러면 이들은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월봉에서 보게 되면 오버슈팅이 나왔죠. 이 저항 가격을 돌파하고 다시 저항대 아래로 지금 비집고 내려왔단 말이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맥점 자리에 와 있습니다. 바로 그 맥점 자리가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에요. 25,800원 전후. 이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란 말이죠. 이 자리 위에서 자리매김을 해줘야 돼요. 이번 달에 12월 마감이 다음 주 목요일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7거래일 남았는데 25,500원 정도 위에서 자리매김을 해야 1월 달에 또다시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월봉상에서 아래로 빠지면 이제 다음 달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안으로, 구름층 안으로 파고 내려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조정이 깊어질 수 있어요. 네이처 세일을 보실까요? 네이처 세일을 보시면 위로 올라갔다가, 저항대 위로 올라갔다가 그 아래로 파고들면서 깊은 조정이 나온 겁니다. 월봉의 저항대를 확실하게 넘어서느냐 안 넘어서느냐, 이제 그게 중요합니다. 넘어서서 저항대 위로 자리매김을 해야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 이 저항대를 벗겨내지 못한다 라고 한다 그러면 구름층 아래로 파고들 수가 있어요. 자, 비트코인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지금 일봉 차트입니다. 비트코인이 11월 중순까지 상승을 했었죠. 8천만원까지 상승했다가 지금은 6천만원 이하로 빠졌습니다. 25% 정도 하락을 한 겁니다. 고점에서. 이 비덴트가 이제 바닥을 잡는 모습은 긍정적이죠. 여기서 위로 치고 간다, 7천만원 이상으로 간다 그러면 역시 비덴트도 움직일 것입니다. 가상화폐의 움직임과 궤를 같이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흐름도 체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도 체크를 해야 되고, 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제가 월봉에서 말씀드린 25,500원 자리를 지지하는지도 체크를 해야 되죠. 이평선 기준으로서 매매를 하신 분들은 애매할 겁니다. 61선까지 하락을 하면 매수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근데 이평선 기준으로 다 맞는 게 아니죠. 주가라는 것이 때로는 이제 피보나치를 대입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피보나치는 일정 비율대로, 주가가 일정 비율대로 상승할 때 저항, 그리고 하락할 때 지지를 안내를 해주고 있는데, 피보나치에서는 어디서 지지받는지를 좀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이제 지지가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저항대도 오긴 했습니다만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덴트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여기서 제가 표시했던 1번 자리를 또 지켜내지 못하고 빠진다 그러면 이제 61선을 허용을 하겠죠. 그 다음 1번 자리 지켜내고
또 월봉에서 보여드렸던 25,500원짜리 바로 그 자리를 지켜내면 현재 자리입니다. 2번 자리 2번 자리를 지켜낸다. 2번 자리를 지켜낸다. 그러면 또 3번 자리를 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1, 2, 3 1번을 무너뜨리면 61선까지 갈 것이요. 그리고 2번을 지켜내면 3번을 갈 것이고 이런 패턴을 보는 거죠. 가상화폐의 흐름도 잘 봐야 되고 지금 이제 중요한 굉장히 기로에 있는 상황입니다. 월봉상에서 봤을 때 중요한 기로에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지지가 이루어지면 또다시 상승한다는 것이죠. 또다시 상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월봉에 보게 되면 2015년도에 갔던 47,000원대 자리가 있어요. 47,000원대. 현재처럼 비렌트 이슈가 집중됐던 시점이 아니죠. 2015년들은. 근데 지금은 NFT 또 메타버스 여러 가지 이슈가 이제 비렌트에 집중되어 있고 또 두나무 지분 가치도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5년도에 47,000원대까지 갔는데 연봉을 보겠습니다. 연봉을 보게 되면 2015년도 갔던 이제 47,000원짜리 그 자리를 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지 이번 달에 가기는 어렵죠. 이제 내년도에 도전할 수 있는 흐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봉에서의 맥점, 이 맥점을 잘 지켜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잘 지켜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일봉상에서 봤을 때 자, 이게 긴 상승 파동이 나왔잖아요. 긴 상승 파동이 나와서 조정 이후에 한 번 더 쏠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하락 파동의 전개에 있어서 뚜렷한 파동의 흐름을 보여주지 않고 그냥 일자로 빠진 거죠. 중간중간 반등은 소파동으로 나와 있는 걸 무시하고 그러면 반등해서 이렇게 ABC 차트로 이렇게 하락 파동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하락 파동이 나오면은 탈출을 해야죠. 반등 나왔을 때 탈출 전략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비렌트는 막연하게 여기서 바로 상승으로 전환한다. 또 바로 하락으로 전환한다. 판단을 하기가 쉽진 않죠. 그렇지만 제가 월봉에서 분명히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월봉 기준을 보면서 대응하면 될 것입니다. 손절도 칼같이 그렇지만 매도 기회가 준다 그러면 탈출 전략도 명확하게 세워가면서 반등의 목표치를 어느 정도 정해놓고 대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비렌트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 좀 힘든 상황이 되겠죠. 3만원 위에서 사신 분들은 그 가격대에 와야 매도를 저울질할 텐데 또 여러분들 3만원대 오잖아요. 3만원대 매수하신 분들이 3만원대 오면 매도 못합니다. 왜냐면 37,700원까지 상승을 받잖아요. 아 이제 정고점 넘어가겠지 하면서 또 홀딩하게 되죠.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내가 3만원 이상에서 매수했다라고 가정한다 그러면 어느 지점에서 매도를 해야 될까요? 너무 빨리 매도하는 것도 아깝고 그렇다고 늦게 매도하려고 했다가 또 주가가 무너질까봐 염려가 되고 아주 애매한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어느 가격대에서 매수해야 될지 대응법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비렌트 세 가지 측면을 보자. 첫 번째, 월봉의 기준 맥점을 지키는지. 두 번째, 수급적 측면에서 외국인의 흐름. 외국인이 한 달 동안 337억을 샀는데 이들이 더 매수를 하는지 아니면 물량을 던지는지 여부.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상화폐의 흐름. 특히 비렌트의 흐름, 움직임. 비렌트가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움직임. 비트코인이 상승으로 전환하는지 하락으로 반전하는지 이 세 가지 키포인트를 잘 보면서 대응해야 될 텐데 여러분들이 이 포인트를 다 살펴보면서 대응하기 어렵다. 그러면 전문가에 맡기시면 됩니다. 대응법 궁금하시면 문자로 주시고요. 특히나 대응법과 탈출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대응법, 탈출 전략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나가는 휴대폰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렌트 문자 주시면 탈출 전략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